내 이름은 코토게 카부토. 예? 구도 형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너와 하야미를 지키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도 형님다운 장렬한 최후였어. 존경하는 형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혼란에 빠진 모투파 야쿠자다. 유혈 사태가 끊이질 않는 아무구미와 텐노지구미의 전쟁. 키도! 정말 대단한 사내라군, 키도! 하나, 유감이구나! 구도 형님과 키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구도 형님은 나와 하야미를 현장에서 도망치게 하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사내가 선체로 죽었어? 선체로 숨을 거두었다. 구도 형님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너 지금이 반드시 복수한다! 안 돼! 스나가 형님과 와나카 형님이었다. 많은 조직원이 구도 형님을 진영처럼 여겨왔었다. 구도 형님, 형님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왜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형님의 장례식에서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터져나왔다. 구도 형님, 빌어먹을 너 지금이 그 죽일 놈의 자식들! 그토록 대단한 분이 날 구하려다 돌아가셨던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하필 구도 형님께서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야, 방금 뭐라고? 입이 찢어져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부상작은 먹은 패버릴 줄 알아.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스나가 형님이었다. 저기 스나가 형님, 업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할 얘기가 있다면 나한테 해라. 지금은 스나가한테 말 걸지 말고. 그토록 말 많던 형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아무도 몰라. 스나가 형님에게 감도는 불길한 긴장감.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앞에 둔 것만 같았다. 하야미, 잠깐 나갔다 온다. 아, 예, 다녀오십시오. 그 가운데 코바야시 형님의 행동에 나섰다. 사무소를 나서려는 코바야시 형님에게 와나카 형님이 말을 걸었다. 코바야시, 어딜 가는 거냐? 빌어먹을 텐노지구미 놈들의 아지트를 찾으러요. 뭔가 단서를 발견하거든 내게도 보고해라. 몽땅 통으로 썰어버릴 테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 대답한 뒤에 코바야시 형님은 사무소를 뒤로했다. 형님은 정보상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어서 오시길, 코바야시 나리. 구도시 일은 유감이야. 텐노지구미 그 죽일 놈들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부탁한 건은 뭐 좀 알아냈어? 형님은 정보상을 보자마자 말문을 열었다. 코바야시 형님은 이전부터 고다이에게 정보 수색을 의뢰했었다. 아쉽지만 텐노지구미 키도파의 은신처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 좀채 꼬리를 드러내지 않더군. 너도 못 알아냈을 정도면 어지간히도 꽁꽁 숨었나 보네. 하지만 형님의 기대와는 달리 정보상의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은신처는 물론 기도 본인도 워낙 신출 규모란 인간인 터라 행적조차 알아내지 못했다고. 알겠어. 아무 정보도 없다면 내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고생 많았다. 어이쿠, 잠깐. 돌아가기엔 아직 이르지. 나를 뭘로 보고? 하지만 그 고다이가 빈손으로 코바야시 형님을 만났을 턱이 없다. 이번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포함한 기도파 인간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어. 그만큼 기도가 우수한 인간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내 독단이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기도의 관련자들을 한번 조사해봤어. 정말? 그거 솔깃한데?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한다니까. 그 결과 기도 쪽 정보상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지. 이래서 위험하다니까, 정보상이란 직업은. 고다이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기도파 관련자의 정보를 발견해냈다. 정보상이라. 좋아, 고다이 아무 걱정 마. 지구 최강의 가드맨인 내가 있잖아. 넌 내가 지켜줄게. 그가 든든한걸? 그로부터 2주 후 나는 휠체어를 타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고토기 형님, 돌아가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형님이 돌아가시는 악몽을 매일 꿨다니까요. 나 일어난 지 2주 지났다.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아직은 다소 버겁긴 해도 사무소에도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무리하지 마라 카부토. 당장은 몸을 회복하는 데만 전념해. 아니요, 이런 때일수록 잠무라도 해서 모두를 서포트해야 합니다. 하여간 너란 녀석은 요 기특한 놈 예뻐 죽겠네. 아직 전투는 무리지만 이리하여 나는 아무 우구미로 복귀했다. 같은 날 코바야시 형님은 뒷골목을 걷고 있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지금 노래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저게 느닷없는 습격. 아, 쏠 거면 예고라도 좀 하고 쓰든가.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코바야시 형님은 간발의 차로 총알을 피했다. 아무구미 코바야시, 널 죽이고 아사쿠라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 이윽고 뒷골목 어둠 속에서 텐노지구미 키도파의 인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습격을 받은 건 코바야시 형님뿐만이 아니었다. 아무우구미 감히 우리 아사쿠라 형님을 죽였겠다. 제 발로 찾아와 주다니 고맙군. 이제야 만났구나, 텐노지구미. 그동안 잠적했던 키도파 놈들이 공격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키도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었다. 기도, 며칠 내로 성과를 못 내면 오사카로 돌아와야 할 기다. 아니, 물론 날 못 믿는 건 아니고 믿지, 믿는데. 그대로 믿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작정이었으니. 키도에게는 텐노지구미가 정해준 기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사쿠라는 학창시절부터 키도에게 충성해온 인물이었다. 미안하다 아사쿠라. 정말 미안하다. 아사쿠라는 내가 보스가 될 걸 믿고 목숨을 던진 기다. 아사쿠라를 위해서라도 정점에 오르겠다. 아사쿠라의 죽음으로 키도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보스가 되겠다는 꿈은 키도가 사랑하는 부친의 꿈이기도 했다. 아들, 지금은 가난해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보스가 되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줄게. 보스 되면 딸기 파르페 맨날 먹을 수 있어. 모친이 도망가고 혼자 아들을 키운 키도의 부친은 보잘것없는 깡패 나부랭이었다. 그럼 아주 질리도록 사줄게. 하지만 키도의 부친은 조직의 명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미안하다 아들. 딸기 파르페 사주고 싶었는데. 전신에 총을 맞아 뒷골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딸기 파르페를 배 터지게 먹을 기다. 그게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했던 풍경이자 죽은 아사쿠라에게 보답하는 일이다. 키도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가 살아온 역사가 후퇴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도파 놈들은 아사쿠라를 잃은 분노를 터뜨렸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복수라고 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죽어라. 그래, 죽여. 나 형님을 공격했던 놈은 무참히 죽음을 맞이했다. 코바야시 형님을 건드린 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구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쿠도 형님까지 죽여놓고 잘도 짓거리네. 어? 그놈은 형님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고 끝내 피의 축제가 열렸다. 코바야시 형님은 놈을 죽이기 전에 정보를 끌어내려 했다. 키도는 어디에 있지? 대답하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 죽어도 말 못해. 우리 형님이 화가 아주 많이 났거든.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아, 그래? 하지만 놈들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키도파의 습격자를 격퇴한 코바야시 형님은 고다이가 말한 키도파의 정보상에 여기 있다고 했지? 쿠류가의 외곽에 있는 창고 건물이 늘어선 길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을 발견했다. 인기척이 나는 곳으로 향한 형님은 그곳에서 사진에 찍혀있던 정보상을 찾아냈다. 아, 건방지게 보디가드까지 붙여뒀잖아. 3명인가? 아마 전문 보디가드를 고용했으리라. 하지만 형님은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다. 소리 없이 적들의 뒤에 슬그머니 다가가
명색의 보디가드가 왜 이렇게 어수래? 뒤에서 보디가드의 목을 단번에 꺾었다. 느닷없는 습격에도 소리를 내지른 건 정보상뿐이었다. 뭐야? 습격? 아모구미인게 이 남자 코바야시다. 죽이면 보수를 두둑히 받겠군. 보디가드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총을 꺼냈다. 형님이 먼저 한 놈의 목을 꺾어 죽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빠른데? 근데 나 방패 있거든. 두 명의 보디가드가 눈 깜짝할 새에 발포했다. 같은 방향에서 쏴서 뭘 어쩌라고. 아니! 너네 포위 선멸은 잘할 줄 모르는구나. 하지만 총알은 먼저 쓰러뜨린 보디가드의 몸에 박혔다. 의식이 없는 인간을 한 손으로 들다니! 코바야시 형님 앞에선 경악하는 찰나의 순간마저 치명적인 빈틈이 된다. 다음 순간 코바야시 형님이 죽은 보디가드 옆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이걸로 두 명째 그린. 전장에서도 늘 해맑았던 형님이 철학에 적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 냉철함은 코바야시 형님이 느끼는 격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한 놈 남았다. 너네한텐 볼 일 없으니까 얼른 저 세상으로 꺼져. 분노가 극에 달한 코바야시 형님에게 키도가 붙인 보디가드 따윈 적수가 되지 못했다. 코바야시 형님은 거의 귀신을 방불케 했다. 괴물이다! 정보상은 비명을 내지르며 도망을 시도했다. 어딜 도망가? 잠깐 거기 좀 누워 있어줘야겠어. 하지만 코바야시 형님은 눈 깜짝하기도 전에 총을 꺼냈다. 경이로운 속사였다. 여러 발을 쐈음에도 총성은 마치 하나처럼 들렸다. 형님은 정보상의 양무릎을 뒤에서 정확히 쏘아 맞췄다. 움직이지 못하게 된 정보상을 붙잡은 형님은 신문을 게시했다. 키도가 어디 있는지 말해. 죽기 싫으면. 말 못합니다. 날 죽일 거예요. 처음엔 도통 입을 열 생각을 안 했다. 하지만 환히 드러난 목에 피로 얼룩진 칼을 갖다 대자 반응이 달라졌다. 입을 열지 않으면 널 쓰레기로 간주하겠어. 쓰레긴 마땅히 처리해야 하고. 악마 같은 목소리. 진짜 날 죽일 생각이야. 말할게요. 아는 거 다 말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광기로 가득한 코바야시 형님을 보고 정보상은 바로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정보상이 아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텐노지구미 조직원과 복속시킨 한구레의 보스를 불러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밤마다 무라사메초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어요. 무라사메초? 정확히 어디에? 장소는 매번 바뀌어서 저도 몰라요. 진짜예요. 필사적으로 혀를 놀리는 정보상의 모습은 거짓을 구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좋아, 목숨은 살려주지. 대신 텐노지구미의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나한테 갖다 바쳐라.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배신하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린을 먹여주지. 정보상은 실끄러진 인형처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형님은 정보상에게 캐낸 정보를 가지고 사무소로 돌아왔다.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야 무라사메초를 이잡듯 뒤지는 수밖에 없겠군. 조직의 주력들을 모아 수요일에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키도의 목을 따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찾아온 운명의 날 밤. 실신탄탄. 오늘 쿠도 형님의 원수를 갚는다. 와나카 형님, 이토요. 넓은 동네이니 분담해서 찾아보죠. 예, 저도 마음 굳게 먹고 왔습니다. 혼자서 가겠습니다. 아모구미는 총력을 기울여 무라사메초에서 키도를 수색했다. 마지막엔 결국 인해 전술이 승리하는 법이다. 하지만 무라사메초는 키도파의 구역이 된 지 오래. 아모구미 놈들이 여기를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놈들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다. 다 따버리자고! 지옥의 돈을 가져간들 아무 쓸데도 없을 텐데. 무라사메초의 한구레들이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공격해왔다. 하지만 쿠도 형님의 복수에 불타는 아모구미의 형님들을 텐노지구미의 가머니설에 넘어간 어리석은 것들. 그런 잔챙이들 따위가 막을 수 있을 리 없다. 모조리 오뚜기로 만들어주마! 놈들을 하나둘씩 해치우며 키도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키도는 아모구미의 행동을 읽고 있었다. 정보상의 연락이 끊긴 시점에서 아모구미에게 잡혔을 확률이 높다. 적들은 수요일 무라사메초의 세력을 결집시키겠지.
기도는 정보상의 연락이 끊겼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맞춰놓았던 것이다. 우리의 습격에 대비하고자 기도는 일정 수의 세력을 무라사메초에 남겨두었다. 죽어라 암호금이! 덤벼보시지! 아니, 이날을 위해 미끼가 될 한구레들을 복속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적진에 잠입해 암살하는 건 내 특기지. 기도에겐 시간이 없었기에 한방 역전을 노린 것이다. 무라사메초에서 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기도가 향한 곳은 지금이야말로 경비가 가장 허술할 때, 안 그렇습니까, 아모우 씨? 나 키도 조이치로가 당신의 목을 따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랬다. 암호금이 본부였다. 기도는 암호금이 본부의 구조를 사전에 완벽히 파악해둔 상태였다. 아모우의 방까지 가는 루트는 정문이 가장 빠르다. 그럼 단번에 뚫고 가볼까? 기도는 초인류의 암살자다. 안 됐군. 소리도 못 내고 죽게 되다니. 소음기를 장착한 총으로 문지기 2명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실수 따윈 없다. 눈 깜짝할 새 아모우를 죽이고 이 암살각을 마무리하겠어. 그때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빙고, 여기 올 줄 알았지? 스나가 형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다. 오늘의 별자리 운수는 9위. 집에서 얌전히 있으랬지만 그딴 거 집어치우고 감히 우리 코도 형님을 죽였겠다. 스나가 겨우 한 명이라니. 나를 얕봐도 너무 얕봤군. 내 수법을 간파하다니 직감은 뛰어난 모양이다만 그래봤자 소용없다. 널 여기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문제다. 내 계획에는 아무 변동도 없다. 스나가 형님이 계속해서 중얼거렸던 이유. 정보상이 가짓을 구했을 때는 텐노지금이 본부에서 지원군이 왔을 때는 수요일 밤 무라사메초에 주력이 결집된 것을 보고 형님은 암호금이 위험한 패턴을 모조리 예측했다. 그 결과 본부 습격 가능성은 충분해. 기도가 본부를 습격할 가능성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다음 순간 스나가 형님이 숨을 내뱉듯이 발포했다. 인사 대신이다. 이거나 받아라! 자! 재미있군, 스나가! 아주 재미있어! 정말이 스쳤다. 발포 타이밍을 잡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뭐지 이 남자는? 스나가 형님도 기도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지금 당장 죽여주지. 저 세상에서 코도 형님께 한 번 더 죽어라! 웃기는군! 네 목을 따고 암호까지 지옥으로 보내주마! 강렬한 살을 두른 무투파 최고 전력의 두 사람이 지금 격돌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